네, 한유총이 계약 연기 투쟁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자 결국 하루 만에 중단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확인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예.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유총 어제 계약 연기 투쟁을 벌였는데 결국 조건 없이 하루도 안 됐죠. 어제 철회한 거니까요. 상처만 남은 하루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한유총 입장에서도 참여 유치원이 맨 처음에 숫자가 달랐어서 얻는 게 맞는 거냐, 어떤 게 맞는 것이냐 했지만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도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 239곳으로 이제 통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도 정확한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전체에 비하면 6%가 좀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숫자가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명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여론의 싸늘한 민심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참여하는 유치원들이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라든가 어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국민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압력을 준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백기 투항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국민처럼 아무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피해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어른이 심정에서 굉장히 비판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루 만에 철회했다라고 보이고요. 신속하게 철회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하루라도 이런 투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의 개원을 연기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요즘에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에 계약 연기 투쟁을 철회한 것과는 별개로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는데 이 취소를 결정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단법인이죠. 한유총이라는 단체는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 허가 관련해서는 법인 설립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 설립 목적이 우리 사회에 공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됐을 때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유총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름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하루 만에 이렇게 개원 연기를 철회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 공익을 얼마나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법률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한유총에서 청문회 절차로 의견 절차를 구할 수 있고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취소 결정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취소 처분이 또 취소돼야 된다는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재량권 남용인지 아니면 비례 원칙에 맞는지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검토가 될 것인데 만약에 한유총이 이 지금 소위 말하는 파업으로서 이 개원을 계속 수일간, 일주일간, 한 달간 했다라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 침해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루에 그쳤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재량권을 사용하더라도 좀 가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후속적으로 고발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쪼개기혼 문제도 있고요. 이것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 행위가 명확하게 수사 결과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취소 결정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시 교육청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에 대한 법인 취소를 발표할 예정이고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은 일단 발표를 하더라도 확정이 되는 거는 좀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그 판단이 나겠군요. 한유총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또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취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도 보니까 계약 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유총을 공정의식에 신고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고 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고소고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부 당국의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더 이상은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그 협상의 카드로 개헌하거나 폐업하거나 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발 조치까지 강경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지금 거론되는 위반 사항은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뭐냐면 공정거래법은 이 한유총은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예. 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 단체 내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되면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측에서는 굉장히 집행부가 무리하게 회유와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개헌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요와 회유 협박으로 문을 못 열겠다. 그리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압박성 발언들이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고요. 예. 유아교육법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적용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철회를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이 부분은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방임하거나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하루 개원일 날 그 개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해서 학대에 이르렀는지는 이제 법률적인 평가가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학부모 단체도 검찰 고발을 강행하기로 했고 한유총은 준법 투쟁을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유총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우리들의 목소리,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간혹 어떤 투쟁이나 파업행위라거나 쟁의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교육청과 한유총이 좀 부딪히는 것은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청 주장은 이 학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3월부터 언제까지 이제 학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야 되는데 임의로 이렇게 개헌을 연기했다는 것은 불법행위다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고요. 한유총은 개헌을 오늘 할지 내일 모레가 할지는 유치원장의 재량 권한이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법률 해석의 문제인데 일단은 3월 초에 개헌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학부모들과 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고지의무가 있었던 부분이라면 예. 정상적으로 예정대로 어제 개헌했던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것이 나아가 불법행위가 될 것인지 범죄가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섬세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유총 측에서도 이제 여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본인들의 어떤 그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성숙한 방법이 필요했던 건데 아이들을 볼모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방법은 옳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 측에서는 정부 탓을 하면서 유치원 3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반대하는 걸 고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한유총 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정부 측에서 지금 취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이 강대강 갈등 사항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에듀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0인 이상 유치원에는 이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유총의 주장은 한 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실천적인 방법으로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예. 이걸 지금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한유총은 끝까지 이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정부도 확고하게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법률적인 근거도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재안으로서 유치원의 경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거나 네. 설립자가 자산을 투여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절충안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인데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검찰이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2013년 당시에 이제 결론이 났었잖아요. 일단 그 당시에 어떤 결론이 났었는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2013년도에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차관이 되면서 성접대를 받았다.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고 건설업자에 의해서 이런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개시되는데 두 차례 무혐의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특히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라는 확증이 없어서 예. 이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이제 이 여성, 피해자라는 여성, 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여성의 진술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결론이 두 번이 났었던 사건이고요. 결국 이런 의혹에 따라서 이제 취임 엿새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지만 네. 2013년 사건이지만 6년간 지속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고 더군다나 이것이 경찰과 검찰이 부실 수사다. 네. 또 정권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디지털 증거가 굉장히 많았는데 누락이 됐다라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실 수사의 어떤 단초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보니까 경찰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3만 건이 당시에 뭐 누락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검사가 지휘한 상황에서 검찰 측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것만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4건만 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 전 차관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락시킨 게 고의는 아니었다. 고의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했었던 거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건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망하십니까? 경찰에서는 검찰이 수사 지휘를 잘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경찰에서 넘기지 않았다. 우리는 네.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것은 경찰과 검찰 두 조직 모두 다의 부실 수사 문제로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말도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과 상관없는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럼 그 동영상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성접대를 받거나 또는 그게 성폭력으로 불법 촬영 문제거나 인지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그 윤모 건설업자의 친척 진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이 동영상을 내가 받고 예.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라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 그 협박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술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진술이 있더라면 수많은 디지털 그 자료를 검찰이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수사 지휘도 내렸어야 되고 그럼 경찰이 확보했던 이 많은 증거들을 네.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검토하고 이중의 절차를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 그런 작업에 대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이 올라오지 않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이 3만 건 자료는 어디에 보관되었냐. 예.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지금 신속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게 알겠습니다. 당장 조사 시한이 이달 말이기 때문에 좀 아직도 부실 수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요.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서 승리 씨가 빅뱅의 승리 씨의 카톡에 관한 이야기 계속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 카톡의 증거물 일체를 경찰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경찰에 가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경찰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메시지 내용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행정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절차로 이제 제보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문제된 그 내용까지 포함돼서 제출이 되어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애초에 이제 경찰에서는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원본을 제출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에 있는 게 원본인지 뭐 사본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네. 그 내용이 국민위원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 자료를 협조받기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그 대화 메신저 내용만 확보한다고 한다면 예. 그것이 조작됐는지 편집됐는지는 감정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화가 실존하는지 예. 여부까지는 손쉽게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쟁점이었죠. 클럽 아레나 폭행 사건. 저희 전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저희가 보도를 수차례 해드렸었는데 1년 넘게 가해를 찾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도 결과가 나오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만약 경찰과의 유착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좀 가능하다고 봐야 유착이 될까요? 이제 일단은 뭐 그 돈이나 여러 가지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에 그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번 사건처럼 뭐 돈을 주고 받았다라든가 다른 이익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경찰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이렇게 폭행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클럽 안에도 들어가지 않고 가드라는 사람이 때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1년 동안 대한민국 경찰이 그 가드의 신원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 못했다는 것. 최근치 그것은 않죠. 예. 정말 이 가드가 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실한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단순히 부실하거나 조금 과실이었느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조금 은폐하기 위해서 도와준 것이냐 이번에 철저하게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손정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